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사학과 닥터 데이비드 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배가 아프면 제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혹 맹장염이 아닌가 또는 충수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appendicitis 또는 줄여서 아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맹장염을 우리가 두려워한 이유는 이 맹장염은 우리가 조기 진단하면 보통 수술 후에 하루 이틀 내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이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조기 진단이 늦어져서 맹장이 터지게 되면 이것이 복막염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막염이 되면 보통 최소 치료하는데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걸리고요. 그 후에도 이렇게 몇 달씩, 몇 년씩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고질병이 되는 분이 많고, 이것이 아주, 장기간 그러다가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배가 아프면 우리가 맹장염을 걱정하고, 맹장염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맹장염의 합병증인 이 복막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 가지 복막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복막염은 보통 이 원인이 세균성이나 또는 비세균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맹장염이 이것이 터졌으면 이것이 복막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몸의 장기들이 터질 때 이 복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위궤양이 혹 이제 너무 깊이 파여서 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크론 병이라는 이 터미널 일리아이티스, 이 소장의 끝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그것이 터지는 수도 있어요. 또 췌장염이 터져서 복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쓸개, 이 담낭 부위가 염증이 생겼거나 또 그것이 이 합병증으로 터졌을 때 이것이 복막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병 같은 것도 이것을 pelvic inflammatory disease라고 그러는데 보통 나팔관이나 이런 데 염증이 있다가 또는 난소염 이런 것이 터졌을 때 이 복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폐렴 같은 이런 폐에는 이런 염증도 폐렴균이 복막염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암이 복막염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처음에는 이런 것은 비세균성 복막염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장기간 되면 세균성 복막염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술 후에 아무리 깨끗하게 수술을 해도 수술 후에 이렇게 출혈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염증이 되고 복막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칼에 찔렸다든지 복부에 이 총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복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복막염이 맹장이나 그런 부위에 아주 일부분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 복부 전체로 퍼져서 전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복막염도 있습니다. 보통 복막염이 되면 어떤 증세를 우리가 기대합니까? 보통 맹장염 때도 복통이 있지만은 이 복막염 때는 이 복통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수가 많습니다. 복통이 줄어들면서 대신에 이 배를 눌렀을 때 또 이 뗄 때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맹장염인가 했는데 통증이 줄어들었다면 그렇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맹장염이 아니면 더 좋지만은 혹시 맹장염에서 이 복막염으로 되었을 때 복통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증세가 구토증이라든지 메스껍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또는 복막염이지만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별로 먹지 않았는데 배가 팽팽하다든지 이렇게 눌렀을 때 장이나 이런 것이 아주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의사들이 볼 때 이렇게 경직을 일으키면 우리가 복막염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면 이것이 이제 탈수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혈압이 떨어지고 샤크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망될 그런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복막염이라는 것은 무서운 이 죽음과도 관계되는 그런 병인데 이 복막염에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요. 복막염에 걸려서 물론 조기 발견해서 항생제를 잘 써서 쉽게 낫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통증이 적어지니까 그냥 이제 낫겠지 그러다가 계속 잘 먹지 못하고 탈수가 되고 나중에는 이 복부에 농양이 되면 이 장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균이 피로 들어가서 폐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이 복막이 이 장기를 덮고 있고 또 위나 장에 들어가는 모든 그 혈액순환을 이 복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농양이 생기면 이것이 쉽게 폐혈증으로 바뀔 수가 있고 온몸에 이 세균이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순환장애가 올 수가 있고요. 또 급성 호흡장애도 올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탈수가 되고 심부전증이 있을 수 있어요. 신장도 망가집니다. 결국은 혈압이 떨어지고 샤크에 빠지고 사망하게 되는 것이 이 복막염의 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되기 전에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할 때는 우선 통증이 있으면 일단 의사들은 촉진을 해봅니다. 그리고 청진을 해봅니다. 그래서 청진기로서 이 장내 운동이 잘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해보고 촉진이나 청진에 이상이 있으면 보통 피 검사를 해봐요. 블러드 카운트를 해서 백혈구가 높아지는지 또는 이 블러드 컬처를 합니다. 이 피를 세균 배양을 해서 혹시 피에 균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심이 되면 엑스레이나 CT 촬영 또는 더 의심이 될 때는 이 복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복부 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균을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을 박아서 안을 볼 수 있는 복강경으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막염이 진단이 되면 제일 급한 것은 사실은 일단은 정맥 주사를 해서 수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전해질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분이나 전해질을 이렇게 링거 솔루션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또 항생제를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항생제를 보통 3개씩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안정이 되면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은 이렇게 관을 박아서 복강경을 통해서 이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배를 다 열어서 개복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술을 해서 어쨌든 염증을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또 항생제를 쓰고 이렇게 해서 잘 치료가 되면 복막염은 우리가 완전히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조기 진단하게 되면 복막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10% 이하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단이 48시간 이상 지연되었다면 사망률이 40%로 이렇게 껑충 뛰게 됩니다. 특히 이제 노인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 복막염에 걸리게 되면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망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복막염은 사실 이 배가 썩어 들어간 것입니다. 배를 덮고 있는 배를 원래 깨끗하게 해야 되고 배에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이 복막이 염증을 생기게 된 것인데 육체적인 그런 복막염도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복막염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아주 참 쾌활하게 아주 기분 좋게 보이는데 이 속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유명한 배우들 또 유명한 코미디언들 겉으로는 늘 웃고 남을 웃기고 이렇게 하는데도 속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막염입니다. 이 복막염은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주의해야 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몸에서 생수가 배에서 계속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방망님을 안심해도 됩니다. 혹시 나이 들어서까지 예수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것을 영적인 방망님을 치료하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가 계속 나와서 성공률이 영원히 살 확률이 100%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100% 삽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영접하시고 이렇게 복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